자, 이제 조금만 더 공부하고 밥 드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공법은 좀 늦게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심 시간을 좀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뭐 다른 과목이야 사실 공부할 게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이 공법은 공부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점점 식사 시간이 늦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식사 같은 경우도요. 이제 그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는 이 건강식을 좀 드시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뇌 활동에 좋은 거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총명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총명탕. 지금도 있습니까? 예. 그 총명탕을 제가 한 2달 먹어봤어요. 총명해지려고. 그래서 제가 총명탕 제가 직접 따려 먹었거든. 저는 직접 제가 집에 있는 그 약탕기 있잖아요. 총명탕 재료가 아주 싸게 팔아요. 거기 대형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요. 총명탕은 그 원지라는 게 있어요. 원지, 석창포, 백복신, 그 다음에 플러스 감초. 이게 이제 그 총명탕 재료인데요. 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총명탕을 갖다가 이 원지라는 약이 있잖아요. 이게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초를 갖다가 끓인 물에다가 이 원지를 담궈야 돼요. 담갔다가 이제 그늘에 말려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초를 넣어서 따리던가 해야 돼요. 원지 독성이 있고요. 이 석창포라는 것은요. 요것도 우리 국산이 좀 비싸요. 원자 석창포가 한 600g에 한 2, 3만 원 할 거예요. 600g에 1년 내내 먹어요. 백복신은요. 하얀색 예전에 뭐 달고나라는 거지. 달고나. 하얀색 덩어리예요. 이거는 그 곰팡이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근데 하얀색 덩어리 어찌 보면 달고나가처럼 보이는 건데요. 이게 백복신이 있어요. 근데 이 원지 석창포 백복신의 특징은 뭐냐면 다 사람 뇌에 작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뇌 피지를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총명탕을 제가 이거 진짜 사가지고요. 여러분 절대 이건 중국산 쓰지 마시고 다 국산 쓰세요. 얼마 안 내요. 600g에 뭐 한 3만 원 정도씩 할 테니까. 그래서 저걸 갖다가 그 한약 그 약탕기 있죠. 따리는데 각각 요거 20g씩 넣어가지고 따리면은요. 따려가지고 한 이틀을 먹으면 돼요. 20g씩 넣어가지고. 근데 2달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맛이 없어. 인내심이 필요해. 맛이 없어. 그래서 거기 한의선은 뭐라고 되는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저는 보지 않은 건 좀 믿지 않거든. 찾아봤어. 총명탕을 장복하면 장기 복용하면 능히 일일 천구를 암송하리라 써 있어요. 일일 천구, 일구가 4글자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4,000자를 외울 수 있다는 거죠. 능히 일일 천구를 암송하리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괜한 막연한 불안감, 이 불안감을 없애는 데는 여기 원지하고 백복, 원지는 멀리 있는 것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원지예요. 예. 그래서 요걸 드시면은 막연한 불안감도 없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근데 2달 이상을 먹어야 될 텐데 이 맛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요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주변 누가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하나의 그 방법은 제가 연구했는데 이제 알아봤더니 이걸 갖다가 환제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꿀을 넣어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꿀을 넣어가지고 꼭 뭐야 그게 우황청심환처럼 해서 먹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나는 기억이 깜빡깜빡해서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집에 있는 약탕기 한번 따라서. 예. 근데 일주일도 쉽지 않을 걸. 이게 왜냐 그러면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맛이 이상해 아주 곰팡이 따려놓은 거라서. 그 인내심을 갖고 그래서 이 맛없어서 충격받기 때문에 이 뇌에 자극을 줘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178페이지 공동구를 보시면은요. 공동구에 의해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서 그 터널에서 이제 전기, 수도, 가스관 등을 공동 수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관이 개선이 되죠. 전봇대 안 세우니까. 도로 구조도 보존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기할 수가 있다.
시험 문제의 이제 1순위는 공동구 설치 대상 지역입니다. 밑에 박스에 나오는 지역들은 다 신도시예요. 신도시 만들 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답니다. 공동구. 그래서 공동구는요, 법조문수가 국토계획부에 제일 많아요. 중요해서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시설은 다 특별법이 있는데 공동구만 특별법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국토계획부에 넣어놨습니다. 다른 도시군 계획시설은 다 특별법이 있다니까. 도로법, 철도법 다 있는데 이거는 공동구법이라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 검토 그런가 보다. 가로 3번이 여러 번 시험 나왔어. 공동구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가 돼 있을 때는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요.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면 위반했을 써져 있죠.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까지 시험 내시는 분이 계셔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공동구 설치 비용 나왔죠. 공동구 설치 비 밑줄 쳐야 될 게 두 번째 줄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밑줄 치시면 되고요. 공동구 관리 운영의 주체 가로 1번 6명 시장 군수다. 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님은 공동구도 관리하셔야 되네. 퇴근할 때 땅속으로 퇴근하시겠다. 과로사겠다, 과로사. 가로 2번에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보시면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5년마다요. 뒤로 넘겨 주시고 안전 점검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가로 4번에 공동구 협의회라고 있죠. 둘 수 있다. 임의 기간이고요. 4번에 가로 1번 공동구 관리 비용의 부담 나왔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공동구 파트는요. 대통령령에 자질구레한 지문들이 가끔 시험 나오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기본서에 안 넣어놔요. 왜? 그걸 다 넣어놓으면 양이 한 5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매년 시험 보기 직전에 나올 것들을 찍어서 우리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이 찍어주더라도 찍어줬다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집중적으로 몇 개를 외우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광역시설 2개 이상 도시를 전제하는 시설이고요. 왼쪽이 걸치는 시설이고요. 오른쪽이 공동 이용 시설이죠. 박스에. 자, 걸치는 시설은요. 도로나 철도가 2개 이상 도시에 걸친다는 사실 누구나 다 알아요. 특별히 공부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공부 안 하면 틀릴 만한 것이요. 거기 보면은 광장하고 녹지가 있습니다. 광장하고 녹지는 걸치는 시설이에요. 광장이 왜 걸치는 시설인가? 여의도 광장에 갔더니 플랜카드가 걸쳐 있어. 걸치는 시설이구나. 녹지가 왜 걸치는 시설인가? 추운 겨울날 술을 한 잔 걸치니까 몸이 녹지. 걸치는 시설. 광장하고 녹지가 걸치는 시설이다. 예. 그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처럼 최근에 들어간 게 있네요. 재활용 시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재활용 시설, 장사 시설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 이번에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이 한다. 도로가 서울에서 뺑뺑 돌면 서울시 도시군 계획 시설, 옆으로 하남시로 넘어갔다 광역 시설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요.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특수법인 나왔습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요.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답니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의 대표가 KTX나 인천공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설립된 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 공항관리공사 이런 데가 설치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틀리게 내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앞에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뒤에 꼭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왔거든. 근데 앞에 국가계획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뒤에 국토부 장관이 따라 나오지 않는 유일한 법조문이 이거야.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 관리한다. X야. 예. 설립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3번에 광역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있는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이 환경오염 발생하는 광역시설을요. 한 군데 설치하면 인근 지자체 같이 쓰겠죠. 그래서 이것을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보시면은요. 지원하여야 한다고 나와요. 네 번째 줄에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든 안 하거든. 그래서 반발하는 주민들을 밑에 사업 종류가 나와요. 환경오염 방지 사업 해줘야 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재활용 시설 설치 이거 작년에 없었던 건데 하나 들어온 것 같네요. 예. 여러 분들이 반대하면은 노인정 설치해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예, 노인정. 예. 그래서 지금 노인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법에 여기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경로당으로 바꿨는데요. 담당 공무원이 이 노인정을 갖다가 현재 16년째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노인정으로 있던 법조문은 16년 전에 경로당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바뀐 거 제가 봤던 118개 법률 중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노인정으로 돼 있어요. 담당공이 발견 못한 거예요. 예. 자, 이제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권. 이거는 10년을 시험 보면요. 한 7번 정도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일단 풀었으면은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선생님 장기 미집행이란 말은 법조문에 없는데요.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생긴 제도고요. 헌법재판소 판례 제목이 이거였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교수님이 무심코 장기 미집행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고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요. 10년을 시험 보면 7번 시험 나오는 이유가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저 매수 청구권을 만들었고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자기네들이 내린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진정 이 판결을 내가 했단 말인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에다가 대표 판례로 실어놓은 판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판례야. 예. 그러니까 계속 시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요. 먼저 판례를 공부하고 법조문을 봐야지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계속 시험 나오다 보니까 나올 때마다 응용돼서 나와요. 이 판례는 경기도 성남시 사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는요. 옛날 도시계획법으로 최초로 만든 도시인데요. 지금의 신도시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는 어려서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서울의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흘렀다 그럽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개천이라 그래서 청계천이라 그랬고요. 청계천 주변에 무허가 판잣집들이 엄청 많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서울에서 70년대 말부터 재개발이 되고요. 무허가 판잣집을 철거하면서 철거민들이 옮겨가서 만든 도시가 성남시인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의 그 80년대 초중반까지의 분위기는 1번 활기차다. 2번 우울하다. 2번 우울한 도시였는데요.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재정 자립도가 거의 1위죠. 90%가 넘은 재정 자립도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근데 성남시의 특징은요. 평지가 거의 없는 다 언덕으로 돼 있고요.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계속 유입돼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도시군 계획 시설을 계속 추가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도로 같은 거 계속 설치하는데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 시설 여기다가 이제 학교를 설치하고 싶어요. 이 토지 소유자는 갑이야. 갑 소유.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학교나 공원 같은 거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고 결정고시란 거예요. 결정고시. 예를 들면은 가장 흔한 게 학교나 공원 같은 거죠. 그래서 개인 사유지든 국유지든 시유지든 가리지 않아요. 어떠한 땅이든지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은 소유자는 갑이지만요. 명칭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학교 부지, 공원 부지, 도로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가 되면 이제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행위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요 행위 제한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이 땅은 소유자는 비록 갑이지만요. 장차 학교가 설치될 예정지죠. 그럼 학교 외에 다른 건물은 신축 금지예요. 이 건물에 갑이 예전에 자기 집을 지어놨을 수도 있죠. 태풍에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도 저 건물은 학교가 설치가 될 때는 곧 철거당할 예정 건물이죠. 철거당할 건물을 갖다가 고치는 개축이나 재축 못해요. 개축이나 재축도 금지입니다. 그리고 저기다 공작물 설치하는 것도 금지입니다. 공작물 설치도 금지라고 이렇게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갑소유의 토지에 학교 부지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금지 행위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있다가 이제 학교가 설치가 되면요. 저 갑이라는 분은 저분은 이제 아줌마예요. 저 아줌마가 저 땅의 소유권을 협의 양도하거나 땅값 받고 아니면 수용 보상금 공시지가 150% 정도 받고 수용을 당하면은요. 땅값을 다 받은 거죠, 이제. 받고 저기를 떠나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성남에서 학교 부지로 지정해 놓고 10년이 지났는데 학교 설치를 안 한 거예요. 저 갑이라는 분은요. 학교가 직접 설치가 될 때만 땅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6개월 있다 학교 설치가 되면은 수용 당하거나 협의 양도 땅값 받고 떠나면 되는데 6개월 정도는 이거 참을만 하잖아요. 이 행위 제한을. 10년이 지났는데 자기 땅인데 신축 금지. 자기 땅에 있는 낡은 자기 집이 지붕이 날아가도 달을 보고 자야 돼. 잘 때. 지붕이 없으니까. 예? 10년간 개축이나 재축도 못 해요. 그러면 저 땅을 저희 못 썼죠. 엄청난 손실 받잖아요. 그때 이 손실 보상을 청구해도 손실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옛날에 구 도시계획법이 있었는데요. 옛날 도시계획법에는 아니 자기 땅을 갖다가 저 임대했으면 임대료라도 10년간 받을 수 있잖아요. 임대도 못하는 거 쓰지 못하겠으니까 묶어놨으니까 도시계획법에는 손실을 보상해 주라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는요. 재산권 침해를 당한 국민들한테는 손실을 보상해 주라고 그랬어요. 손실 보상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도시계획 헌법이 위반됐죠. 이 헌법 위반된 거잖아요. 위반돼서 1987년도에요. 헌법재판소가 생겼어요. 헌법재판소가 신설됐습니다. 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분은 대통령 탄핵 심판만 하는 줄 아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주로 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위반됐다고 해서 저 갑이라는 아주머니가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어요. 법률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자, 도시계획법에는 자기같이 손실 본 사람한테 손실 보상해 주란 말이 없다. 헌법에는 손실 보상해 주라 그랬으니까 헌법이 위반돼서 무효다. 이렇게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저 갑이라는 아주머니 말이 맞다 그랬습니다. 아줌마 말이 맞아요. 그런데
위헌 판결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위헌 판결 대신에 헌법 불합치 판결한 겁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을 대신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원래 위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위헌 판결 대신하는 것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법 조문 한 개나 그 법 전체가 위헌 판결을 받을 때는요. 시간을 재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때부터 그 이후로 그 법률 조문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 잰다고 시간을 재요. 그러면 무효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혼란이 생겨요. 만약에 절도죄가 위헌이라 절도죄 자체를 다 없애버리면요. 제가 칠판 판사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이 책 없어진다고. 누가 집에 갈 거야 이 중에서. 그래가지고 이 도시계획법에 손실보상 규정 없다고 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 대한 규정을 다 없애버리면은요 혼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헌 판결 대신에 헌법 불합치 판결하는데 이게 바로 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에요. 개정해라. 무효시키는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라. 법을 잘못 개정할 거에 대비해서 어디가 위헌인지를 알려주고 법을 어떻게 개정하면 좋겠다고 사례를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알려줘요. 항상 그래서 현금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겠다. 그래서 손실보상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자, 손실보상 방법은 현금 보상. 저 갑이라는 분이 10년간 자기 땅이 학교 부지로 묶임으로 인해서 10년간 저 땅을 임대도 못했다. 임대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복리로 계산한 금액. 이거 주는 것도 보상 방법이다. 전국에 저런 분이 저 한 분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요. 이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십조 원이 넘어요. 예. 그래 국가 파산나겠다.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저 사람한테 수용 신청권을 주는 게 어떤가? 수용 신청권. 수용 보상금도 공시지가의 150% 엄청난 금액. 국가 파산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정을 해지해 주면 어떨까? 이때 유명한 말이 나왔어요. 보상 방법은 다양하다. 현금 보상만 보상이 아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부지 지정해서 풀어주는 거. 지정 해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보상 방법이다 그랬는데 나중에라도 학교 설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되겠대. 그러면은 내 땅 사가라고 매수 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것도 하나의 보상 방법이 되겠대요. 그래서 이걸 선택한 거예요. 정부가 국회하고. 왜? 매수 청구권은요. 저 갑이라는 분이 성남시장한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했을 때요. 성남시가 돈 있으면 사주고 없으면 거절하면 그만인 것이 매수 청구권이야. 거절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성남시나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이 적은 게 뭐예요? 매수 청구권.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서 매수 청구권을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이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 청구권의 의의가 나옵니다. 1번에 매수 청구권의 의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것을 줄여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그럽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학교로 제가 문장을 바꿔서 읽어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이것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인데 학교 설치한다는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그 학교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학교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요.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동그라미 치고 대인 토지 소유자는 6명 시장 군수에게 내 땅 차라리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판례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내 땅 사가라 요 매수 청구가 나오는 거예요. 매수 청구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 안 돼야 돼요.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이 안 돼야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의무자에게 내 땅 사가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자, 10년 내 사반에 내 땅 매수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 매수 청구고 매수 청구가 있으면은요 이 땅을 매수할까 말까 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내에 하는 겁니다.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때 매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6개월 내에. 이때는요 거절할 수가 있어요. 거절.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매수 청구권 배웠죠. 그 형성권 배웠죠. 형성권의 뜻이 뭐예요? 형성권의 뜻.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 청구권 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들어봤죠?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로서 법률 효력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형성권이라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물이 매수가 된 것으로 봐요. 지상물을 갖다가 매수한 것으로 본다니까. 이제 남은 문제는 대금 지급 문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형성권은 민법에는 있지만 공법에는 형성권이 없어요. 5천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형성권을 행사해 국민들 일방적 의사표시로 국가와의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국가 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공법에 나오는 매수 청구권은 다 단순한 청구권이에요. 거절이 가능한. 형성권이 없다고요. 공법에는요. 거절. 6개월 내 매수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6개월 내에. 그래서 이때 6개월이 예전에 이게 2년이었어요. 옛날에 2년이었다고요. 이게 6개월로 줄어든 거예요. 여기 우리 개자 썼죠. 개자. 원래 법조문에는 개자를 안 써요. 원래는 6월 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 조문이 개정될 때부터 개자를 쓰기 시작. 우리나라 법에서. 그래서 6월 내 그러니까 날이 더워질 때입니까 하고 문의 전화가 오는 거야. 국토부로. 6월 내니까 6월 달까지면 날이 더워질 때까지잖아. 3월 내 그러면은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6월 내가 6월 달까지가 아니라 6개월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매일 설명해 주기 귀찮으니까 이제 아예 개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6개월 내. 예. 2년 내도 바뀌어 6개월 내로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할 결정했을 때는 다시 2년 내에 이제 실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실제 매수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요. 그래서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때 2년 내에 매수한다고 결정해 놓고 시간을 계속 미루다가 2년 넘겨가지고 또 매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대금 지급에 땅값 지급하는 거. 대금 지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대금은 원칙이 현금 지급입니다. 원칙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설날 연휴. 설날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가정주부들 100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1위가 뭘까요? 현금. 2위가 현찰. 현찰. 그래서 그러면 가장 받기 싫은 선물 1위가 뭘까요? 스카프야. 받기 싫은 선물 2위. 예? 책이야. 3위가 CD 음반 3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다 선물할 거 스카프에다가 CD 음반하고 책을 싸서 주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1, 2, 3등을 같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현금이 제일 좋아요. 현금. 그래서 대금 지급은 원래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예외 현찰 대신에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 이름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에요.
시설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요거 만기가 10년입니다. 10년짜리.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여야 돼요.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입니다. 지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LH공사 같으면은 이거는 현금으로만 매수해야 돼요.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 성남시다? 그러면 요거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고 1번 또는 2번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할 때 이때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래서 매수 대금을 갖다가 현찰로 주려고 가방에다가 돈을 넣어서 가져왔는데 저 현찰 싫어요. 채권으로 주세요. 이러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채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예?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예. 다른 학원에서는 어떤 분이 뭐 또라이 뭐 그래. 수업 시간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사람 아니에요? 피성년 후견인. 예. 그래서 이거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도요. 토지 소유자 원하면 원하는 대로 역시 바보 아니야 하면서 그냥 채권 지급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2번이에요. 1번은 바람잡이 주문이고요. 2번이 핵심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무리 현찰 달라고 해도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는 현찰로 주고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는 것은요. 저 토지가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 부동산 소유자라 그럽니다. 자, 요거 이제 보셨고 이제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실제 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거절하거나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 토지 소유자 갑이 내 땅 사가는데 안 사간 거잖아요. 이제 자기 땅에 자기가 꼭 필요한 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 왜? 학교 부지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되지 않는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꼭 필요한 건물 첫 번째 3층 이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층 이하 일종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있고요. 세 번째 3층 이하 2종 근생을 지을 수 있는데 2종 근생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은 못 짓습니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은 제외. 그리고 공작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시험 문제가. 예.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응용해서 문제를 내는데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번에 매수 청구권의 의의라고 나오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후 10년 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인데 그 뒤에 가로가 있죠.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다. 그 얘기는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야.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 착수하는 시기가 삽으로 땅을 팔 때가 아니라고요. 언제야? 직전 단계를 말해 항상. 삽질하기 직전 단계가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예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요.
항상 직전 단계를 착수식으로 봐.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럼 언제부터가 시행인가? 삽질할 때가 아니라 삽질하기 전 단계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다음이 삽질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본다. 기출문제 두 문제 나온 것을 맞춰보겠습니다. OX 10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10년 내 사업이 시행됐을 때는 못하는 거니까 인가 받은 게 사업 시행된 거예요. 못하는 거 10년 내에. 이게 시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시면은 지목이 대인 토지 있죠.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는 절대 매수 청구 못해요. 이걸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요. 요 토지가 지목이 답이고요. 지목이 대인 토지인데 이 토지가 다 학교 부지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요 지목이 답인 토지 소유자한테 지자체 연락이 왔어요. 이젠 이 땅은 건축물의 신축 금지다 그런 거예요. 저 땅 주인이 웃어요. 너 충격 안 받냐? 내 땅은 논이야 그런 거예요. 논은 이미 건축물 신축 금지돼 있어요. 이미 금지되어 있는데 무슨 충격이 있어? 그러면 네 땅에 기존에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이 망가져도 개축이나 재축 못한다. 또 웃어. 논 위에는 개축이나 재축할 건물이 없어. 그러면 지목이 답인 토지에 아무리 학교 부지 지정하고 행위 제한을 해도 전혀 충격이 없지. 농사 짓는 거에는 하등이 지정 없잖아요. 손실 본 적이 없거든 이 사람은.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사정이 달라. 다음 달에 건물 지으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학교 부지 지정돼서 신축 금지. 충격 커요. 피해.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집 지붕이 날아가서 개축하려고 하는데 또 개축도 금지. 그러면 피해를 본 지목은 뭐예요? 지목이 대인 토지만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OX로. 예. 지목이 대가 정답된 게 세 문제나 있어요. 지목이 대가 아니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X. 지목과는 관계없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지목이 대인 경우에 하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다. O. 다 맞힌 거예요, 정답. 지금 맞히는데 10년 틀릴까? 잠깐만. 하여튼 요거 지목이 대 보셨고 대인 토지 뒤에 가로가 있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러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도 같이 묶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는요. 건물까지 같이 매수 청구해야지만 매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혹시 여러분 민법 시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웠습니까? 그게 뭐야? 얘기해봐. 예, 배웠다며? 배웠다는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셨구나. 우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토지 소유권과 건축물의 소유권이 서로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다닐 때 진짜 스스로 감동받고 있습니다. 역시 바른 생활이었던 게 증명이 되죠. 웃지 마세요. 자,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된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국유재산법이나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처럼 국가재산이나 공유재산은 대원칙이 있어요.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취득을 안 해. 국가나 지자체는요. 제한물권.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때 만약에 토지만 매수 청구하게 되면요. 이제 토지만 매수한 국가나 지자체는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서 지상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소유하게 되잖아요. 제한 물권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 사거나 다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지상권 때문에 이 가로가 나와 있는 건데요. 이 가로도 문제가 있어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 부동산에 대한 정의가 민법에 나오죠. 민법의 부동산의 정의가 뭐야?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에는 건축물도 있고 수목도 있고 교량도 있죠. 그러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이 조문을 보세요. 지금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 조문을 만든 실무 책임자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만 쓰면 되는데 정착물 안에 건축물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건축물 뽑아놨죠. 그래서 민법도 공부 안 한 사람한테 공법 이 신설을 맡긴 거예요. 조문 신설을요. 이런 데가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괜히 또 말에 혼동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문제의식이 있다고. 문제의식이요. 예.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든가 물권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만약 그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 도처에 다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무 책임자들이.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외우는 수밖에 없고 틀린 것을 갖다가 맞다 그러고 외워야 돼. 틀린 것을 맞다 그래야 돼.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죠, 그렇죠? 예.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6명 시장 군수예요. 오른쪽에 매수 청구에 그러면 6명 시장 군수한테 매수 청구하는데 박스 안에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LH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했을 때는 그 시행자가 사업 안 한 잘못이죠. 그 시행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고 2번에 설치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그자한테 매수 청구. 설치나 관리 의무자가 서로 다를 때는 잘못은 설치 의무자가 안 한 거니까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겁니다. 박스 안에 1, 2번도 설명드렸고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이내.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땐 다시 2년 내 매수해야 되고 매수 대금 지급의 원칙은요. 현금, 예외, 밑줄 꼭 칠 게 있죠. 매수 의무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경우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뒷부분에 넘기니까 1번 또는 2번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3천만 원까지 현찰로 지급하는데 3천을요 2천으로 내시는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은 우리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에서 두 번 다 2천으로 해서 그 정답으로 냈어요. 2천에 뭐가 맺힌 게 있는 것 같아. 다른 데도 이렇게 2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천하고 뭔가 맺힌 게 있지 않은가. 계속 틀린 지문으로 2,900도 있을 수가 있고 2,500도 가능하잖아. 근데 꼭 2천으로 내요. 예. 2천 초과에 3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성남에요. 학교 부지는 도시 중심에 있을까요? 외곽에 있을까요? 도시 다 중심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은 평당 보통 제일 싼 게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학교 부지는 수십 평 규모일까? 수천 평 규모일까? 수천 평 규모예요. 그러면 땅 3평까지는 현찰로 주겠다는 거지. 3평 3천만 원. 나머지는 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은 발행 기준은요. 10년 이내죠. 상환기간 10년 이내.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마다 물가가 다르죠. 그래서 조례로 정하고요. 발행 절차는 지방 재정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했을 때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는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일반법. 7번의 개발행위 허가는요. 매수 청구를 거절하거나 매수 확인해놓고 2년 내에 매수 안 했을 때는요. 매수 청구한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자기 땅에다가 이제 필요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 땅이지 그냥 못 지어요. 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 안 된다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3층이야 단독주택. 이거 공동주택으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예상 문제를 만들었을 때 제가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으로 제가 틀린 집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적중하지 못했다는 거야. 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으로 나왔어. 틀린 게. 빗나갔다는 거지. 예. 4층으로 나온 적도 있고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으로 나온 적도 다세대 나온 적도 있고 3층 이하
1종 근생 3층이야 2종 근생 4개 빼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는데 한 1분만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1분만. 예. 그럼 실제로 이 제도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 갑이라는 아저씨께서 60세입니다. 현재 60세는 이제 그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60년이 환갑이라 그러죠. 지금은 60살이면요 바위돌도 씹어 먹을 나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 시대 남성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대요. 조선 시대는 60살 살았으면 장수한 거예요. 그러면 조선 시대로 말하면 지금 대부분 안 계실 분들인데 대부분 그렇죠? 대부분 다 안 계실 분들이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60년만 살면은 진짜 장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60 정도면 이제 바위돌 씹어 뭐 한 90 정도는 돼야 환갑으로 봐주는 겁니다. 이 60세 때 시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당신의 땅을 학교 부지로 지정해야겠다. 열받아서 실신에 쓰러지고 10년 만에 깨어났어요. 마침 지목이 돼야 70세 때 매수 청구했습니다. 매수 여부 결정 6개월 내죠. 70.5세 때 매수 결정이 났어요. 2년 내에 매수죠. 72.5세 때 이제 매수 결정이 났는데 한 여쭤볼게요. 자기 집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개축이나 재축이 금지죠. 그러면 달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이사 가죠. 토지가 있는 곳에 살지 않는 사람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그래. 무조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뭘로 지급할 수 있어? 채권으로.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바꿔주는 것은 10년 후에 결국 82.5세 때 이제 현찰을 받게 되는데 살아있으면 다행이고 치매에 걸려서 돈 받는 거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중에서 자기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요 좀 써놔야 돼. 이렇게 돈 받을 거 써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동네에요 그 사채업자가 죽었거든요. 동네에서 잔치했잖아. 사채업자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기록을 안 남겨. 왜? 기록 남기면은 나라에서 뭐 세금 걷어갈까 겁나니까 기록 안 남겨놓은 거예요. 사채업자가 죽었는데 마을 잔치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남겨놓으셔야 돼. 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계속 나온다. 예, 꼭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1시간이면 우리 국토교육 다 끝나거든요. 끝나고 바로 도시개발법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2월 달부터는요. 이제 아침에 OX 문제하고 가로의 채우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은 다음 주부터 2월 달부터 2월 달 다음 주 수업부터 나갈 거 복습용 한 달에 격차를 두고 나갑니다. 왜? 지금쯤 되면 앞에 다 까먹었을 거니까. 그래서 OX 문제 나가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풀어 보시면 복습이 될 거예요. 아셨죠? 예. 명절 때 너무나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거나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서 사람이 공부에 대한 감각을 잊어먹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